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요, 민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설문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위협 요인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7%를 차지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로 꼽히는 항목들이 조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장 지금 코앞에 닥친 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 글쎄요. 저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아마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죠. 과거 대선에서도 이미 불거졌던 문제였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물론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를 얻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선거 결과 물론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미 사법 리스크란 그런 프레임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이미 총선을 통해서 판단받은 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적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아까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사법 리스크일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질문은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두 번째 집권 시 일방 독주 의구심, 세 번째 내부 분열, 네 번째 우클릭 정체성 논란이에요. 이 네 가지 모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의 70%는 이재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85일 배반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배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죠. 그러자 윤상현 의원이요, 이런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의 27일 의전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의절하는 데는 이제 27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로 받아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하고 저 날짜를 센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계속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선거법 재판이 끝나더라도 첩첩산중인 건 사실입니다. 자, 지난달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부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소화가 됐습니다. 지연 논란이 불거졌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단 녹취록을 모두 틀지 않고 녹취를 틀지 않고 녹취록으로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결정을 했죠.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재판들이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를 제외한 재판들은 아주 방대합니다. 양도 방대하고 복잡한 이 법리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뭐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예측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시기가 너무 빨라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 혹시나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추에 대한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이거 사법 그에 뭔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 법과 헌법에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중단될 수 있다, 아니면 이어진다라는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럼 법과 헌법의 공법은 결국 정치가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를 메꿀 수 있는 건 그냥 유권자의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아마도 5월, 6월 중에 그 전에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2심 판결 이후에 유권자들의 선택,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이 전 이루어지는 거로 볼 겁니다. 네. 볼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정치가 메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장 큰 이슈들이 전부 다 지금 사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총리의 탄핵 심판 여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부, 야당 대표 대선 주자의 유죄 여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사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